60대 공무원 부부의 조용한 한 달 생활비와 일상의 기록.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30년 넘게 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뀌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하루가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은퇴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대신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지죠. 오늘은 60대 공무원 부부가 보낸 조용한 한 달을 통해 은퇴 후 생활비와 일상을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노후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생활의 기록입니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생각보다 단순해진다. 현직에 있을 때는 의외로 돈이 많이 나갑니다. 출퇴근 비용, 회식, 옷값, 외식, 각종 경조사까지.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비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60대 부부의 생활비는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됩니다. 대략적인 한 달 생활비 예를 보면 식비 60만 80만 원, 관리비 및 공과금 30만 원 내외, 통신비 10만 원 내외, 의료비 20만 30만 원, 취미 및 여가 20만 40만 원, 기타 생활비 20만 원. 보통 합하면 한 달 150만 20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 건강 상태, 생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은퇴 부부가 생각보다 단순한 소비 구조로 살아갑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사던 것들이 줄어들고 여유 있게 선택하게 됩니다. 사례 1 우리는 외식보다 집밥이 더 좋아졌어요. 서울 근교에 사는 62세 공무원 퇴직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지방행정직 공무원이었고 33년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퇴근하면 힘들어서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한 달 외식비만 60만 원이 넘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같이 산책을 하고 점심은 간단하게 집에서 먹고 저녁은 집밥을 먹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음식도 천천히 먹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급하게 먹는 것보다 집밥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부의 한 달 식비는 약 70만 원 정도입니다. 대신 이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동네 산책, 작은 텃밭 가꾸기, 집에서 영화 보기. 돈이 줄어든 대신 생활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례 이 생활비보다 중요한 건 의료비더군요. 대전에서 살고 있는 64세 퇴직 공무원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생활비는 줄이기가 쉬운데 건강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 방문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정기 건강검진, 치과 치료, 관절 치료, 혈압, 당뇨 관리. 이 부부는 한 달 평균 의료비 25만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미리미리 관리합니다. 대신 여행이나 외식 같은 지출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 부부가 말하는 은퇴 생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보다 건강관리가 생활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꼭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실손보험 정리, 정기검진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가장 좋은 건 시간이죠. 부산에 사는 63세 공무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합니다. 한 달 생활비는 약 1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가장 만족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시간이 생긴 거죠. 남편은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걷습니다.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동네 시장 구경 가는 날,
아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장 보는 것도 바빠서 못했어요. 지금은 시장 가는 게 여행 같아요. 큰 소비는 많지 않지만 대신 생활의 밀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보다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얼마가 필요할까를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보다 중요한 건 생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면 식비는 크게 줄어듭니다. 자동차 사용이 줄면 유지비도 줄어듭니다. 취미가 생기면 돈보다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즉, 은퇴 생활은 소비 중심의 삶에서 생활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사는 삶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조용한 한 달이 주는 의미. 60대 공무원 부부의 한 달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행도 많지 않고 큰 소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산책, 집에서 먹는 식사, 천천히 읽는 책, 가끔 만나는 친구. 어쩌면 은퇴 후 삶은 속도가 줄어드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줄어들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조용한 한 달의 기록은 결국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돈이 많은 노후도 좋지만 평온한 노후도 충분히 괜찮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60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보다 더 중요한 것, 생활 리듬입니다. 앞에서 60대 공무원 부부의 한 달 생활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은퇴 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생활비의 많고 적음보다 생활 리듬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의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 연구나 심리학 연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소득보다 일상 구조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원래 리듬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휴식을 취하는 흐름 속에서 심리적 안정이 만들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리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출근 시간, 업무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주말 휴식까지. 하지만 은퇴를 하면 이 리듬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초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하루가 허전하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인간은 목적 있는 하루를 필요로 합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신체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 질이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도 유지됩니다. 또 신체 활동은 노년 건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0세 이상에게 주 15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가벼운 체조, 자전거 같은 활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는 노년기 외로움이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보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매일 걷는 부부의 변화. 경기도에 사는 한 65세 공무원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초기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출근을 안 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오래 보고 낮잠을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제안으로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 정도 걷기였지만 지금은 하루 4,050분 걷기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루가 훨씬 짧아졌어요. 아침 산책을 하면 하루 시작이 빨라지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바뀌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운동이 뇌 호르몬 세로토닌, 엔도르핀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은퇴 후 최고의 취미는 걷기였습니다. 살의 이 작은 취미가 삶의 활력을 만든다. 대구에 사는 한 63세 퇴직 공무원은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굉장히 심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것이 사진 찍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사진이었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공원 사진 찍기, 계절 풍경 기록하기, 사진 동호회 활동. 그가 말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취미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살의 3사람을 만나야 삶이 살아납니다. 서울에 사는 한 64세 부부는 은퇴 후 처음에는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TV도 보고 책도 읽고 산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재미있다. 그래서 동네에서 운영하는 노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1번 인문학 강좌, 가끔 친구들과 식사, 동네 봉사활동.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쓰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노년 행복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사회적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80년 이상 진행된 연구에서도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 연구는 노년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연금, 저축, 자산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3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구조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리듬과 취미입니다. 특히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취미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5년 전부터 새로운 생활을 조금씩 연습해보라.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 작은 취미 만들기, 지역 모임 참여. 이런 것들이 은퇴 후 삶을 훨씬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조용한 삶이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60대 공무원 부부의 조용한 한 달을 보면 화려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소비는 줄어들고, 관계와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해졌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단순해질수록 삶의 본질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 따뜻한 식사, 편안한 대화, 그리고 건강한 하루. 어쩌면 은퇴 후 삶의 진짜 목표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안정된 하루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리고 많은 60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